안녕하세요. 저는 JK 바이오사이언스의 진아킴이고요. 제가 가지고 온 주제는 FDA 식품 라벨 규정과 최근 라벨 표기 이슈 부분인데요. 그 아젠다는 제가 6개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FDA 식품 규정 표기 가장 중요한 요소 6가지와 그리고 최근 FDA 임포트 알러 케이스 3가지 정도로 실제적으로 접근하는 방법과 그리고 제품에 이제 클레임하는 부분, 그리고 서티피케이션 받는 부분, 실험 부분 그것도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에만 있는 프랍 65 부분 조금 구체적으로 짚어보고요. 그리고 병이나 캔의 라벨링 그 가이드가 조금 바뀌고 있거든요, 캘리포니아에서. 그래서 그 부분도 설명드리고 또 최근 식품의 현대화법이 개정이 발의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어떻게 앞으로 라벨링이 변화될지 그 부분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라벨 표기 규정에는 FDA가 소비자들에게 식품을 안전하게 판매하기 위해 규정에 맞는 적절한 라벨이 부착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식품을 수출, 수입, 유통 전에 라벨 규정에 맞는 충분한 정보가 포함된 라벨을 부착하셔야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법적 조치 및 수출 지연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제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시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영문 라벨이 안 된 채 한글로만 수출을 하시고자 하는 수출업체도 있으시고, 그리고 한글로 표기된 내용과 영문으로 표기된 내용이 전혀 다르게 라벨링 하시는 업체도 아직까지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출 전에 규정에 맞는 라벨링 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라벨링 표기하는데 주의를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큰 덩어리로 묶어서 6가지로 라벨 표기 요소를 나눌 수 있는데요. 아마 대부분 이 부분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간단하게 이 부분은 지금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라벨 표기에는 제품명, 순증량, 그리고 뉴트리션 팩트 테이블이라고 하는 영양 정보표, 성분 리스트, 알러지, 회사명과 주소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요 면이라고 하는 앞면, 대체로 제품의 앞면에는 제품명과 순증량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품명은 일반적인 이름이어야 되고 소비자들이 알고 있는 이름이어야 되고 표준적으로 부르는 명칭, 오해의 소지가 없는 이름, 그리고 눈에 띄도록 진한 글씨체여야 합니다. 통관 거부 사례 같은 경우는 참깨 제품이 하나 있었는데요. 사세미로만 표기가 돼 있었어요. 근데 일반명은 사세미 시드라고 붙여주셔야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품명에 오리지널이라는 표기를 또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리지널이라든가 프리미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자료를 기반하셔서 그런 표기를 하시는데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증량 표기도 또 잘못돼서 통관에 문제되는 경우가 또 발생하는데요. 지금은 거의 다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 간습 단위인 아운스나 플로 아운스 하고 그리고 그램이나 그리고 ml 밀리리터라고 표기하는 그런 부분도 이제 같이 표기를 하셔야 되는데 통관 거래 사례 중에 알로에 음료 제품이 있었는데 그냥 ml로만 표기가 돼 있어서 FDA에서 플로 아운스와 파인트 단위를 같이 포함하도록 지적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품 앞면 외에 다른 면을 모두 정보면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는 뉴트리션 팩트, 성분, 알러지, 회사명과 주소가 포함되고요.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트리션 팩트 테이블 제작에 있어서 이제 지금은 거의 다 이제 새로운 라벨로 많이 변경하셨는데 이런 뉴트리션 팩트는 제품 앞면에 대부분 오른쪽으로 부착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영양 정보표 중에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가장 요즘에 통관 거래 거부 사례 중에 서빙 사이즈가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서빙 사이즈는 그 FDA에서 정해진 그 권장 서빙 사이즈 참고하셔가지고 현실적인 서빙 사이즈를 표기하도록 합니다. 만약 서빙 사이즈가 잘못되면 뉴트리션 전체에
영양 정보표가 문제 생기기 때문에 처음에 메뉴에 있는 서빙 사이즈 그 표기하는 그 수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례 중에 단백질 그 함량이 전혀 없는 제품인데 실험실에서 무슨 이유인지 프로틴 결과가 높게 나온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뉴트리션 팩트 제작 전에 퀄러리 컨트롤을 통해서 이게 한 번의 실험으로 뉴트리션 팩트를 제작하는 게 아니라 자체 내로 퀄러리 컨트롤을 통해서 표준 규격 수치를 정하셔서 실험 때마다 뉴트리션 팩트를 매번 변경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적으로 QC 부분에 뉴트리션 팩트 제작할 때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하셔야 합니다. 성분 표기는 함량이 많은 것부터 적은 순서로 표기하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명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분 중에 가장 주의하셔야 될 게 식품 첨가제 그리고 컬러, 색소 제품 그런 성분들을 좀 주의하셔야 하고요. 통관 거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복합식품, 혼합제제 이런 한국 제품에는 그런 게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성분을 쓰시더라도 하부 원료를 모두 기재를 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표기 때문에 좀 또 라벨 거부되는 사례가 많은데요. 9가지 우유, 달걀, 생선, 참깨, 대두, 조개, 갑각류, 땅콩, 아몬드, 호두, 밀 이 9가지는 의무적으로 표기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아황산염이라는 설파이트가 제품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도 실험을 통하시든지 아니면 성분 중에 그 설파이트 성분이 있으면 라벨 표기를 같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명과 주소, 제조업체나 판매업체 두 곳 모두 표기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웹사이트가 있거나 그리고 옐로우북에 회사명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거리 주소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서 많이 들고 오죠. 그러니까 Country of Origin 표기를 반드시 회사명 아래쪽에 같이 표기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 라벨 표기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은 뭐 핸들링 인포메이션이라고 해동 방법, 조리 방법, 보관 방법, 주의사항, 그리고 생산일자, 유통기한 등을 표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수익 거부 사례 한국 제품 3개 가져왔는데요. 대부분 저희가 앞서서 봤던 6가지 라벨 요소가 없었거나 그리고 성분 리스트 같은 경우는 하부 원료를 표기하지 않고 그냥 혼합물이라고 표기했거나 조미료라고만 표기했거나 이러면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서빙 사이즈 때문에 영양 정보표 정보가 모두 잘못 표기돼서 문제되는 경우, 그리고 또 특히 한국 제품 같은 경우는 한글이 라벨에 포함되어 있는데 한글이 라벨 중에 있으면 한글과 영어를 동시에 이중 언어로 뉴트리션 팩트를 포함해서 다 표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칼로리라고 하면 열량이라고 표기해 주셔야 되고 뉴트리션 팩트 테이블도 표기해야 되는 게 규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자일리톨 캔디였는데 거기에 이제 슈거 프리만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진이 없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이 좀 어려운데 슈거 프리라는 표기만 있었고 영양 성분표도 없었고 그리고 표기가 일반적인 이름이 아니고 향료 성분이 적절하게 표기되어 있지 않았다고 돼 있는데 음료수 같은 거나 뭐 캔디 제품 같은 경우 무슨 딸기 맛 제품이 있잖아요. 그러면 딸기 맛이 합성 향료인지 아니면 딸기가 포함된 다른 하부 성분이 있는지 그런 거를 주의하게 성분 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건강 아까 헬티에 대한 클레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거기 온라인의 웹사이트도 FDA에서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헬티한 사탕이라고 캔디라고 나와 있거나 이런 표기에 대해서 FDA에서 제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용량 표기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렇게 수익 거부 사례가 있었고요. 세 번째 제품은 랍스터 라면이었어요.
이 제품은 알레르기 표기가 돼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계란 성분이 있었지만 알러지 성분이 표기가 돼 있지 않았고, 그리고 개별 포장이랑 전체 포장이랑 라벨 표기가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도 지적받았고요. 그 제품명이 부합되지 않았다. 게와 새우의 함량이 더 높았는데 랍스터 라면이라고 이름해서 이게 맞지 않았고, 그리고 아티피셜 플레이버인지 아니면 랍스터 파우더가 정말 랍스터 파우더가 들어서 이제 랍스터 맛 파우더인지 그게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적받았고요. 그리고 각 성분의 일반명 그리고 표준적인 명칭으로 포함되지 않아서 표기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 추출물에 개의 종을 표기했는데 FDA에서 마켓 네임으로 표기해야 되는 그 개 스피시스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아서 문제가 됐고요. 그리고 산도 조절제, 유화제라고 표기를 하시는데 그 구체적으로 산도 조절제로 어떤 성분이 쓰였는지 그런 부분을 모두 표기하셔야 합니다. 뉴트리션 팩트 테이블 하려고 그러면 미국에서는 14대 영양 성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리스테리아나 살모넬라 그런 문제에 대한 식품 안정성에 관한 실험, 그리고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피파스라고요. 그 실험이 지금 요새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글루텐이나 알러진 실험을 또 하실 수 있고요. 중금속 실험도 마찬가지고 잔류 농약, 그리고 유통기한 설정 실험도 하시고, 그리고 인증 같은 거 서티피케이션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USDA 오게닉 로고를 표기하시거나 난 GMO를 표기하시거나, 그러면 그 기관의 로고를 표기하시기 원하면 그 기관의 인증을 받으셔야지 라벨에 그런 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만 지금 발의되고 있는 법안들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겠는데, Proposition 65 같은 경우는 정말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들에서 Prop 65 스터디를 하시라고 명시를 드리지만 이게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부분은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Prop 65 안에 900가지 이상의 유해 물질 리스트가 있는데 성물 쪽에 일단은 그 제품 안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그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유해 물질이 없어야 하고요. 그 외에 이제 그것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또 제조할 때 열을 가하거나 아니면 제조 시에 불순물이 포함될 수도 있거나 그런 경우에 있어서 중금속이랑 그리고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그 열을 가해서 튀김 제품 같은 경우 그런 것까지 다 예상하셔서 이제 프롭 65 스터디를 하셔야 되는데 비용적인 면이랑 또 시간적인 면에서 좀 많이 부담을 느끼시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예상할 수 없는 유해 물질에 대해서는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험을 해서 미검출이었는데 그 다음 배치에서 실험을 했는데 검출이 됐어요.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캘리포니아에서는 거의 그냥 워닝 스테이트먼트를 붙이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워닝 스테이트먼트에는 그 해당하는 유해 물질 성분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 성분을 포함해서 워닝 스테이트먼트를 제작하셔 라벨에 부착하셔야 합니다. 병 제품이나 캔 제품에 새롭게 이제 캐시 리펀드라는 라벨 표기하는 방법이 옵션이 3가지가 있고요. 병 제품에 라벨 표기하는 방법이 3가지 있고, 그리고 캔 제품에 라벨 표기하는 이그젬플이 나와 있는데 레이블 디자인이 끝나면 여기 칼 리사이클 이쪽에 이메일로 라벨 이미지랑 회사 정보랑 넣으셔가지고 확인을 받고 나신 후에 라벨 제작을 판매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미국의 한 10개 주 정도에서 캐시 리펀을 하고 있으니까 해당되는 주에 약자를 넣으셔가지고 표기를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2026년 7월부터 통기한 일자를 표시하는 게 조금 바뀌게 될 텐데요. 그동안의 셀바이나
expires on이라고 표기하셨던 그런 내용으로 소비자들이 식품 폐기물에 대한 그런 식품들을 많이 폐기하는 이제 음식물 쓰레기가 많아진 거죠. 그래서 2026년 7월부터는 sell by나 아니면 expires on 대신에 best if used by 또는 best if frozen by, used by, freeze by 이런 식으로 이제 품질 일자랑 안전 일자 이거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라벨 표기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2023년 식품 라벨링 현대화법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는데요. 2023년 4월 26일 미 의회는 2023년 식품 라벨링 현대화법을 발의했고요. 해당 법안은 2030년까지 건강한 식습관을 미국 소비자들에게 장려 및 확대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 포장 전면 영양 표시 의무화가 이제 될 예정인데요. 캐나다라든가 칠레, 벌써 다른 나라들은 식품 앞면에 포화지방, 당류, 소듐 같은 그런 몸에 조금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영양 성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하이나 미를이나 노라는 이런 이제 라벨 표기를 앞면에다가 하게끔 지금 이제 바뀌고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아마 스티커 라벨에서 이제 앞으로는 좀 전체 라벨 디자인이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금 섭취 감소를 위해서 소금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성분들에 대해서 이제 FDA에서 이제 권장하고 있고, 그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제품도 식품 라벨에 있는 모든 정보를 온라인에서도 기재하기를, 그리고 오해 소지가 있는 주장에 대해서 통곡물 같은 경우는 몇 %, 과일이나 채소 주스 같은 경우는 몇 %의 실제 과일이나 주스가 들어가 있는지, 채소가 들어가 있는지 함량 표기도 이제 앞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잠재적으로 유해한 성분을 공개, 이 부분은 지금 하고 있는 업체들도 많아요. 그래서 카페인 함량이라든가 글루텐을 포함하는 곡물을 공개하도록 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한국에서 수입하는 제품들이 스티커 라벨이 많은데 앞으로는 전면 이제 라벨 표기가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